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들 이어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확률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이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확률이라 한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 상대도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도수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 중1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도수의 총합 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도수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 나가는데, 이게 이제 확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도수의 총합 대신에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 깔고, 그리고 각 경우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얘를 분자로 올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상대도수,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전을 던져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두 가지가 있고, 앞면이 나온다, 남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답을 할 겁니다. 주사위를 던집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1부터 6까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이 나온다, 6이 나온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을 확률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률은 이제 우리가 P라는 문자로 쓰게 되고, 이 P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건 확률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 P라고 쓰게 될 겁니다. 확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수로 쓸 겁니다. 분수로 쓸 건데 소수 형태나 백분율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래요. 전체에 내가 하나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은 빨간 공이 3개고 파란 공이 5개니까 전체의 상황은 8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경우들 중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빨간 공이 3개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8분의 3이라고 답을 할 거고, 파란 공이 뽑힐 확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6가지 경우들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2, 4, 6,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답을 할 거고, 3의 배수가 나온다. 이건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3이 나온다, 6이 나온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 나갈 겁니다.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러한 확률 값들은 되도록이면 기하분수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기하분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그러면 이 P에 대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갖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나오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n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얘네들을 전부 다 n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n분의 0, n분의 2, n분의 a, n분의 n. 그러면 n분의 0은 0이 될 거고, n분의 a를 우리가 확률 p라고 잡고 n분의 n은 1이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값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 0이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이 그 사건의 개수가 0이라는 거거든.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사위를 던져놓고 7 이상의 눈을 바래요. 있을 수 없잖아. 따라서 그때의 확률은 0이 되는 거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라고 할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6 이하의 눈이면 다 6가지잖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확률이 1이 되죠. 주사위를 던지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건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1이라고 잡을 겁니다.
확률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 이상 1 이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0이 됩니다. 확률은 음수이거나 1보다 큰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확률은 7분의 짝수 2, 4, 6 3개가 있죠. 7분의 3. 카드에 적힌 숫자가 7 이하의 자연수일 확률은 1입니다. 7분의 7. 10 이상의 숫자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요. 확률이 0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 반드시 일어날 확률 1. 잊지 마세요. 확률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 이상 1 이하다. 자, 네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로만 놓고 볼까요? 실제로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1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잖아?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여사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사건. 여사건은 그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일어난다의 여사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한 여사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 합치면 1. 그 중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거면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P 더하기 Q, P하고 Q를 더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를 구할 거면 1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3분의 2를 뺀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사건에 대한 표현을 5번에 적어놨는데 이 5번 개념에 보면 적어도 하나는 무엇 1 확률을 구하세요. 적어도 하나가 뭐뭐일 확률은 1에서 모두 이 뭐뭐가 아닐 확률을 빼주는 방법을 쓸 거야. 일반적으로 문제에 적어도 하나는 무엇 1, 뭐뭐가 아닐, 무엇을 못할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일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 이 표현을 내가 여기다 다 표시해 보면 동전을 던지면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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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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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그리고 뒤.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가 있을 수 있는 전체 경우거든.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앞뒤, 앞뒤앞, 뒤앞, 앞뒤뒤, 뒤앞뒤, 뒤뒤앞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앞면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앞면이 한 개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세 개 다 앞면인 경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놈만 앞면이 하나도 없지.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 라고 하는 것에 여사건, 이것 뺀 나머지는 뒤뒤뒤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으면 8분의 7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다 구하기 너무 귀찮아 라고 하면 1에서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뒤뒤뒤, 이 뒤뒤뒤를 빼주는 게 이 8분의 7이라는 값을 구하기가 더 쉽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모두가 앞면이 아닐, 모두가 뒷면인 상황을 구해서 1 전체 확률에서 빼주시면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일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로 기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분모 헷갈리는 게 모든 경우의 수였죠.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구할 확률의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자, 주머니 속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6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세요.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6가지가 있을 거고, 따라서 전체 경우가 흰 공 6개, 검은 공 3개니까 9가지 경우들 중에서 6개, 9분의 6, 기하분수 3분의 2로 표현하면 됩니다.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검은 공은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9분의 3이 되고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세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르니까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눈의 합이 10인 경우를 우리 다 세보면 10이 되려면 제일 큰 눈이 6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4가 채워줘야 되고, 5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4, 6이 돼도 되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의 수의 합이 11 확률은 36분의 3, 1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4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있을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 경우가 있고, 10의 약수는 1, 2, 5, 10 4가지가 있으니까 10분의 4 약분해주면 5분의 2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카드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3, 6, 9가 있죠. 따라서 얘는 10분의 3이라는 확률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3개의 동전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서로 다른 각각의 경우니까 앞부터 뒤까지 총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뒷면이 1개가 나온대요. 뒷면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해서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8분의 3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네. 3가지니까 따라서 확률은 8분의 3이라고 답을 해주셔야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이런 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6번도 볼게요.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고 그 중에서 홀수는 1, 3, 5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고, 또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거 다 당연한 거죠. 반드시 일어날 확률 1, 그 다음에 7보다 큰 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7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얘는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5분의 2를 빼면 5분의 3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8번.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한 장을 뽑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있고 3의 배수는 1, 3, 5, 3, 6, 9, 12, 15 5가지니까 15분의 5 해서 3분의 1이라고 확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물론 셀 수도 있겠지만 똑똑하다면 난 이렇게 구할 겁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3분의 1을 빼서 3분의 2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9번에 보시면 9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거, 앞 한 가지, 둘 다 그죠?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란 얘기는 뒷면이 2개거나 뒷면이 1개인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뒷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구했으니까 1에서 뒷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앞면만 나온 확률을 빼서 4분의 3이라고 답하면 이게 더 똑똑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필수 예제 형태의 문제들로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0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어요.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할 때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했냐면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 자리에 0이 올 수 없습니다. 0부터 4까지 중에서 1, 2, 3, 4 중에서 10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1의 자리에는 다시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뺐지만 0이 들어가면서 4장이 돼서 총 16가지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된 거야. 자, 20 이상일 확률이에요. 20 이상이 되려면 앞자리가 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이나 4가 오는 요 세 가지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그리고 뒤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머지 4가지가 다 오면 되니까 12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 16개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 12가지를 잡아서 우리는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잡아 줄 겁니다. 확률은 언제나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형태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에 문장의 구조가 그래요. 무엇일 때까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 A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2개를 구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확률 값을 구한 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 연습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이고요.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Y라 할 때, 그럼 이 X하고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와 6가지가 있죠? 곱해주는 거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36가지가 이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 자, EX 더하기 Y는 7, EX 더하기 Y는 7, 더해서 7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EX 더하기 Y가 7이 되는 경우를 X값을 정해주게 되면, X가 1이면 이가 2니까 Y는 5가 될 거고, X가 2가 되면 Y는 3이 돼야 되고, X가 3이 되면 Y는 1이 돼야 돼요. X가 4가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의 눈을 가지고 하면 이 밑에서는 가능한 게 없죠.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가 X가 1, Y가 5, X가 2, Y가 3, X가 3, Y가 1인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6분의 3, 우리는 기하분수 12분의 1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랍니다. 세 번째 필수예제 보시면,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다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흰 구슬이 나올 확률,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총 5개의 공이 있는데 나는 한 개의 공을 꺼낼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전체 5가지고, 그 중에서 빨간 구슬이 나온다 5분의 2, 흰 구슬이 나온다 5분의 3. 우리 요거 2개 더, 흰 구슬이 이런 큰일 날 뻔했어요. 흰 구슬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리고 빨간 구슬이나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1이겠죠. 자, 이 주머니 안에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만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흰 구슬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분의 0, 0이 되는 거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1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5분의 2하고 5분의 3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이러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10가지가 있는 거야.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 소수는 알겠는데 2, 3, 5, 7 이 4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소수가 아닌 수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되죠. 10개 중에서 4개 뺀 나머지 6개니까 10분의 6. 이게 바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래서 소수라고 하는 눈이 나올 확률 10분의 4를 빼서 얘를 10분의 6, 5분의 3이라고 지금 답한 거예요. 이게 소수가 아닐 확률이니까 소수일 확률을 1에서 빼면 소수가 아닐 확률이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5번.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는 당첨제비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개념인 거죠. 일단은 2개를 뽑는다가 중요한 거니까 1개 뽑고 또 하나 뽑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순서랑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여기 나와 있는 걸 45가지라고 보면 이게 바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다 라고 하는 건 당첨제비를 하나도 뽑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당첨제비가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0이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0이 하나도 뽑지 못하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3개가 당첨제비니까 당첨 안 당첨제비, 꽝인제비는 7개가 있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은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21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1에서 45분의 21 당첨제비를 하나도 못 뽑을 확률을 빼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1에서 얘가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15분의 7이니까 따라서 15분의 8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2개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당첨제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당첨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지금처럼 이런 방법들로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